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4년 상반기 IBK 기업은행 신입회원 채용 공고가 떴죠. 제가 좀 바쁜 탓에 주말에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도 있었죠. 기업은행 채용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은행 필기시험도 살짝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도 합숙 면접이 아니고 당일치기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기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채용 설명회 자료 참고해서 필기시험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하고 채용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입니다. 이 서류 전형이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2주 정도 진행이 되네요. 자기소개서가 적부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4월 11일 날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 필기시험이 4월 27일 날 토요일 날 봅니다. 필기시험도 살짝 바뀌었다고 채용 설명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하고 직무수행 능력 6대4 비중은 전과 동인 것 같고요. 이 직무수행 능력 쪽에 난이도가 살짝 내려가고 NCS 쪽 비중이 살짝 높아지는 난이도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발표가 5월 2일 날 하고 그 다음 실기시험 1차 면접이죠. 1차 면접이 5월 9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 최종 면접 시험이라고 하는 최종 면접이 6월 초에 진행이 되면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하순에 이렇게 발표가 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3월 10일인데 최종 발표가 지금 6월 하순에 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은행에서는 채용 공고가 나가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때까지 통상 한 3개월 정도 텀을 잡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스타트를 해야 6월 달에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신입회원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고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기소개서는 적부니까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 면접을 대비해서라도 자기소개서는 잘 최선을 다해서 적어보시고 자기소개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1번부터 총 4번까지 4개 문항이 있고 각 분량은 전부 다 1500바이트입니다. 1500바이트니까 6000바이트, 6000바이트면 글자 수, 문항 수, 바이트 수가 많지 않죠.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문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0년 후 어떤 은행원이 되어 있을지 기술하여 달라. 크게 소질문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적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년 후 어떤 은행원이 되어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제가 필성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놨죠. 거래 구조를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죠.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설계를 해야 집이 잘 지어지듯이 글을 적을 때도 설계를 먼저 해야 글이 잘 적혀집니다. 나중에 완성된 글도 보기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거래 구조를 750, 750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소질문 지원 동기죠. 두 번째 소질문 20년 후 은행원 이 두 개의 난이도 또는 비중 또는 중요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50, 750, 2분의 1씩 이렇게 나눠 놓고 글을 적어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질문이 이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인데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적어야 될까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한 기업은행의 내용을 적어야 될까 어떤 내용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업 분석보다는 일단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우선시 했으면 좋겠고 자기 이야기를 적기가 쉽지 않으면 기업은행 이야기를 좀 적으면서 지원 동기를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업은행이 이제 타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냐,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기업은행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급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기업은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기업은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프라이드는 우리는 다른 시중은행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특화시키고 있는 은행이다. 국내 유일한 은행이다. 그 다음 시중은행과 달리 이 지분 구조가 국책은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업은행은 한 번도 다른 은행들이 신한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이렇게 합병을 할 때 기업은행은 합병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의 유니크한 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기업은행 직원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좀 섞어가면서 한번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750바이트를 한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후에 어떤 은행원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밑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를, 생각거리, 자료 조사도 좋습니다. 4가지 고민거리를 한번 던져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아래쪽 750바이트를 적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은행을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가죠. 저도 은행 잘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갈까라고 하는 이 퀘스천입니다. 지금도 은행을 잘 가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분들이 은행을 찾아가서 볼일을 볼까? 통장 만들러 은행을 갈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은행원이 되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은행원은 일부 아닌 은행들도 있지만 인바운드 영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금융 영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바운드 영업을 앞으로 20년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디지털 변화, 지금 AI라든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변화가 앞으로 은행이나 은행의 원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라고 하는 이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이 디지털 뱅킹이 앞으로 은행원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떤 모습으로 은행의 모습도 변화시킬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20년 후에 지점의 모습, 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구, 객장, 고객들 앉아있는 그 객장 있죠. 객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지금처럼 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고민도 해보시고 하셔서 20년 후에 내가 어떤 은행원이 되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 750바이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2번을 가보겠습니다. 2번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이 본인의 삶, 가치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해 달라 라고 하는 게 이 2번 문항입니다. 여긴 총 1500바이트를 적어야 되는데요. 먼저 거래 구조를 마찬가지로 만들어야죠. 거래 구조를 만들면 1000바이트와 500바이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1000바이트, 500바이트 나누어서 앞쪽 1000바이트에는 이 기억에 남는 사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적어야 될 것이고, 뒤쪽 500바이트는 그게 내 삶이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적어보겠다. 그래서 1000 플러스 500 구조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작성 그 필성 포인트에서 포인트 1번에 제가 가장이라고 하는 요 두 글자에 따옴표를 쳐놓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질문을 보면요. 질문에 본인의 인생에서 요 가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있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보면요. 본인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가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며 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데, 저 가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적고 싶은 내용을 적다 보니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쑥 빼먹어요. 빼먹고 질문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서 그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서 은행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 또는 은행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 이런 내용을 그냥 적어버립니다. 그럼 질문하고 답변이 그건 다른 거죠. 제가 질문을 낼 때 말이죠. 질문을 낼 때 본인의 인생에서 은행 직무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은행 직무와 관계 없어도 좋으니, 은행원과 관계 없어도 좋으니 그냥 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넣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인사 담당자가 했던 이 질문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저 가장이라는 단어도 쑥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과 맞는 직무 이야기를 또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지 마시고 여기 포인트 2번에도 보면 직무, 은행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 은행과 관련 없는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삶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라면 은행 직무와 관계 없어도 상관없으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 인사 담당자가 질문했던 내용에 충실하셔서 답변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적인 자랑 이야기를 적고 싶은데 꼭 그렇게 적지 않아도 되냐? 맞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공적인 이야기도 여러분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야기도 여러분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니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야기를 적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야기를 반드시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인트를 두어서 글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 플러스 500 2번은 이런 내용을 지키고 글을 적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잘 읽혀지는 글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동하였으나 실패했던 경험을 설명하고 해당 경험이 입행 후 팀워크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술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래 구조를 나눠볼게요. 거래 구조는 먼저 2번 질문과 동일하게 2번 답변과 동일하게 1000 플러스 500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1000바이트는 뭐냐? 협업을 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500바이트는 뭘 적냐? 해당 경험, 그 경험이 입행 후에 팀워크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입행 후 이야기를 500바이트에 적어 보겠습니다. 이 3번에서는 포인트가요. 필성 포인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소재를 찾을 것이냐, 협업했으나 실패했던 경험 소재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떤 경험 소재를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경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팀풀, 팀과제,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경험 소재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제가 여기 화면에 적었던 저 경험 이외에 다른 팀 활동했던 경험이 혹시 있다면 그 경험을 우선시해서 적어보는 게 조금 더 차별화된 소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적혀있는 이 경험 안에서도 적어도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을 소재를 찾을 것이냐 요게 이제 필승 포인트 1번이고 그 다음 포인트 2번은 협업했던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협업했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개인의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무용담이나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팀은 어떻게 했다 팀 이야기가 좀 나오도록 그렇게 글을 적어 보시고요. 그런 뉘앙스가 나오게. 그 다음 포인트 3번은 실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실패했던 경험을 설명하고 라고 했지 성공했던 경험을 설명하고 이렇게 묻지 않았죠. 실패했던 경험을 물었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글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실패 이야기인지 성공 이야기인지 실패 이야기가 아니고 성공 이야기를 여기 적어놓은 분들이 많으세요. 실패했던 경험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했던 경험을 적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잘하는 은행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패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실패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적고 싶냐면 자기소개서에 실패한 듯한 성공 이야기 또는 살짝 실패는 했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적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이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그게 은행원의 소통 방식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이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고객이 묻는 말과 동떨어지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소통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관 인사 담당자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패했던 이야기 적으라 그러면 실패했던 이야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4번은 입행 후 팀워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한 500바이트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특히 이 포인트 3에 나와 있는 이 실패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아보시고 글을 적어보시면 정확한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이멘토에서 저 미스터뱅과 함께 하는 은행권, 금융권 무료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죠. 2월달부터 이미 스타트해서 지역 농협 그 다음에 뭐 지금 하나은행 저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계속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제가 뭐 무료로 완전 무료죠.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가 짧게라도 계속 봐드리겠다. 대면도 좋고 비대면도 좋다. 마이멘토로 유선 문의해서 신청하셔라. 신청하시면 예약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소서 검사 받고 검토 받고 최종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쁠 거 없겠죠. 계속 갑니다. 4번입니다.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일반을 지원하든 아니면 지역 인재를 지원하건 디지털 IT 쪽으로 지원하건 그 지원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만의 견해를 기술하라.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여기는 거래 구조를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750 플러스 750 이 방식으로 적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500, 500, 500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0, 750 나누는 방식은요. 요거는 최근 그 이슈를 한 가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까지 적는 것을 앞부분 750바이트에 적어 보시고, 뒷부분 750바이트에는 이 뒷부분은 해결하기 위하여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750바이트를 적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글을 작성하는 방식은 최근 이슈에 대해서 팩트 내용을 500바이트 적어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슈, 내가 적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내 견해에 대해서 500바이트 적어보고요. 첫 번째 500바이트는 팩트, 두 번째 500바이트는 내 견해, 세 번째 500바이트는 입행 후 역할, 이렇게 나누어서 500, 500, 500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번 항목에서요, 적기가 힘들어하는 게 어느 부분일 것 같냐면 이를 해결 관리하기 위하여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적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이 뒷부분이 적기가 어렵겠죠. 뒷부분 적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 750, 750이 적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500, 500, 500이 적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750, 750이 적기 어렵겠죠. 750, 750이면 뒷부분 750바이트가 온전히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750바이트를 적어야 되니까 이게 분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500, 500, 500 이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력이 있다면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750 플러스 750으로 이렇게 구조를 짜고 한번 도전해 보시겠으면 더 차별화된 자소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슈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융과 관련해서 내 지원 직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선택할까, 어떤 이슈,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적기 편한 또는 지금 최근 관심 있던 그런 분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슈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글을 열심히 적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인재로 지원을 하는데 지역 중소기업 경기가 안 좋다, 지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 경기 안 좋은 거를 이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기업은행 지역 인재로서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뭐 500에서 750바이트 위에 두 방식에 따라서 한 방식으로 정해서 이제 적어 보셔야 되겠죠. 자,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입행 후 포부, 입행 후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 없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4번은 그런 방식으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화면은 미스터뱅 미리은행의 오픈 채팅방 그 QR 코드죠. 지금 몇백 명 들어와 계신데요. 은행권 취준하시는 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미리은행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정보도 드리는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 여러분들끼리 질문도 답변도 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기소개서 문항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요. 1번 지원 동기와 20년 후 은행원, 2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그 다음 3번 협업했으나 실패했던 경험, 4번 이슈, 최근 이슈 한 가지.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다 난이도가 살짝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이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자기소개서를 적고, 적부라고 설렁설렁 적는 일은 없으시겠죠. 자, 최선을 다해서 적고 이번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 마이멘토에서 또 제가 미스터뱅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